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쌤입니다.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수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주말에 먼저 리뷰를 해드렸죠. 마이너스 3% 하락했다. 잭슨홀 미팅 결과로 해서 좀 우려감으로 밀렸다. 매파적인 의견이 나와서 밀렸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이 정도까지 놀랄 이유는 없지 않나 싶다. 물론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는 건 이해하는데 단기적인 흐름이지 이게 추세를 변경할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된다 말씀드렸죠. 자, 다우지수는 3%인데 나스닥은 거의 4%, 3.94, 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81, 거의 6%가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지수는 주말 지나면서 우려감이 조금 희석되면은 마이너스 1.5%보다 약간 더 밀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안쪽에서 밀리면은 요 정도 사이에서 밀리면 적당하지 않나 싶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시초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98%. 자,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 정도 2% 안쪽으로 밀린 다음에 밀려야 2% 정도고 밀린 다음에 하방으로 흔들기는 하지만 흔드는 정도, 제한적인 흐름 정도만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아래로 흔들어서 마이너스 2.58%, 약간 2.6% 가까이, 약 2.6% 정도까지 흔들어 놓고 마감 동향이 2% 부근으로 마감했죠.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이게 시장의 기조를 꺾을 상황은 아니에요. 대신 주초에는 약세를 만들면서 눈치 보기는 나올 수 있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설명드렸죠. 이 정도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거고요. 9월에는 또 다른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 보면은 월봉을 보시잖아요. 8월달은 그냥 쉰 거예요. 보시면 7월달 올라오고 8월달은 쉰 거예요. 올라가서 고점 찍고 이렇게 쓱 밀리면서 8월은 그냥 쉰 거다.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어요. 그쵸?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습니다. 8월은. 자, 뭐예요? 시작하고 나서 종가까지 마이너스 1% 정도. 오늘 밀려가지고 그런 거죠. 오른 것도 없고 밀린 것도 없어요. 8월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8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1%만 올라가면은 그 딱 보합권 되는 거죠. 지금도 뭐 별 차이는 없는 거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외국인들이 보고 있나. 예, 요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먼저 투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주식을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얼마? 590억. 거의 매도 안 한 거죠. 환율이 1350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매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안 팔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산 거 그냥 들고 간다. 기관에서 정리를 했지 외국인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히려 매수를 했죠. 환율이 1350원인데 20원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오히려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파생 동향을 확인했더니 어떻습니까? 선물 매수했죠. 콜옵션 매수 상승 포지션이죠. 풋옵션 매수 하락 포지션 청산 이것도 상승 포지션이죠. 이거를 외국인만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요. 기관 또한 상승 포지션 콜옵션 매수 외국인하고 동일한 포지션. 자, 풋옵션도 하락 포지션 청산 외국인하고 동일한 포지션. 그럼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만 하방 포지션을 정말 강력하게 구축했으나 100억 이상 풋옵션을 매수하고 41억 이상 콜옵션을 정리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엄청난 하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전저점 깨지고 내려간다.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 혹은 이 구간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추석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 생각이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의향이 이겁니다. 됐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외국인들이랑 기관이 위쪽 방향을 보고 있다면 내려가는 건 제한적이고 뭐 흔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2400을 흔들지 않고 움직이면 더 좋고요. 기껏 해봐 여기 흔들고 올라오는 정도, 트랩 만드는 정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만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자, 금융투자 굉장히 특이한 동향. 이 맨 끝에 보세요. 다 빨간색이죠? 맨 끝에 보세요. 여기도 다 빨간색이죠? 이게 매수 우위라는 뜻인데 보통 기관은 매도로 해가지고 변동성을 줄이는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기일은 옵션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동시 만기일이죠. 분기별 한 번 있는 선물 옵션 동기 만시일이다. 동기 만기일, 동시 만기일. 그래서 1년에 4번 있습니다. 3, 6, 9, 12월. 변동성을 키우는 수급을 기관이 만들고 있네요. 그러면은 무난하게 가기보다 한 번 정도는 위쪽으로 화끈하던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올라도 뭐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음 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자, 그럼 그때까지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냐? 그럼 외국인도 한번 살펴볼까요? 외국인들은 콜옵션 위쪽 방향으로 보면은 325 구간을 매도로 막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2500포인트 정도 근처 가면은 상승이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열려있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2500까지는 열어놓은 거예요. 2500 부근까지는. 자, 그리고 반대로 풋옵션 아랫방향을 볼까요? 아랫방향은 외국인들은 어때요? 아랫방향 2400 아래도 열어놨어요. 2300까지도 열어놨어요. 열어놓기는. 그런데 지금 내가로 잡혀있는 이 구간, 이 위쪽 구간이 또 매도 우위로 잡혀있죠. 이게 그냥 내려가면은 이 매수에선 수익 보지만 이 매도 쳐놓은 건 손실이 잡히죠. 이거를 청산하던지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지금 수익 실현했죠. 적극적으로 오늘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했죠. 보시면 이 구간 특히나 적극적으로 수익 실현했죠. 307 정도 되는 구간. 그럼 뭐예요? 이 307 되는 구간을 막아놓고 있다. 그럼 여기 구간을 더 내려가기에는 그러니까 2400을 흔드는 정도이고 내려가봐야 여기는 막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려갔다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수급표를 보면. 현재 수급표를 보면. 물론 열흘 동안 좀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변동은 생길 수 있지만 현재는 2400 이탈에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구간까지 만약에 청산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2500 부근 쪽으로 2400 후반 쪽으로 붙여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수급은 뭐 레인지도 아니에요. 2400포인트 후반. 이 정도가 현재는 가장 양쪽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만약에 요 325 구간, 이 구간 콜옵션을 외국인들이 청산을 해서 이 매도를 청산해서 매수 우위로 돌리지 않더라도 6천 계약을 요거를 좀 더 줄인다. 6천 계약이 아니죠. 이 금액을 좀 더 줄인다라고 하면은 한 61억 되겠네요. 이 금액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61억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2500도 돌파를 노릴 수 있는 2550 정도까지는 열립니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은 열흘 동안 원사이드하게 위로만 간다라고 하면은 2550까지 열리는 거고 아래쪽을 내일이랑 뭐 해서 살짝 흔들고 간다라고 하면 2400 흔들고 한 2500 부근까지 요 정도 현재 수급만 보면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많이 올라가느냐 좀 적게 올라가느냐 한 5, 60포인트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한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느냐 이 차이지 결론적으로는 열흘 뒤에는 지금보다는 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현재 포지션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요거 참고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 기관 포지션만 봐도 하락은 좀 더 내려가더라도 제한적이고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수급이다. 이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잭스홀 미팅은 주말에도 말씀드렸고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 코스닥은 2.8%로 조금 더 밀렸는데 기존부터 말씀드렸듯이 오를 때도 좀 더 많이 오르고 내릴 때도 좀 더 많이 오르고 그냥 변동성이 큰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심각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시황은 끝. 자, 오늘 삼성전자 뭐 한 2% 밀렸는데 그냥 시장만큼 밀린 거예요. 딱 중심 잡아주는 역할 정도 했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 코로나19 입국 전 검사하는 거 폐지한다. 이걸 권고했죠. 그래서 모두 투어, 뭐 하나 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여행 관련주들,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좀 양호한 흐름 보였다. 그러면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글로벌 텍스풀이라던가 네. 오늘은 밀렸지만 글로벌 텍스풀이라던가 JTC 뭐 이런 쪽.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JTC 같은 경우가 좀 더 강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계속 올라가죠. 자, 10월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하겠다.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추진하고 있죠. 한국가스공사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된다 이거. 이때 여름에 이 트랩을 완성하기도 했고 여름에 보면은 여러분들 겨울쯤에 확인하시면 좋을 겁니다. 겨울쯤에 봐서 배당을 받을 건가 아니면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건가만 고민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벌써 목표치가 1차 목표치가 다 왔어요. 47,000원. 지금 46,000원대에 47,000원 다 왔죠. 여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차익 실현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겨울까지 버틸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민하시면 됩니다.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47,000원 넘어가서 안착되면 사시거나 아니면 조정받으면 매매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 뭐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 인플레 감축법 기대감은 있는데 오늘은 자연스럽게 뭐 시장이 밀렸는데 이 기대감 가지고 계속 순환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래도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움직임이 나오고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조금 쉬었다가 올라오고 또 쉬고 있는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쉬었다 가고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니슨이나 뭐 CS 윈드, CS 베어링 쪽도 기대감은 충분하다. 오늘 개파락 나온 다음에 뭐 했어요? 60일선 터치하고 다 회복했죠. 이만큼 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쪽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도 보시면은 개파락 나오고 나서 다 회복했죠. 22,000원 그대로 걸쳐놨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전 관련주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상승하기까지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다시 한번 목표치 17만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정리하고 볼 거냐 넘어가는 거 기다리고 그냥 기간 투자 그 시간을 계속 투자할 거냐 관심 가져보시면 되고 아모그린텍은 탄소 배출권하고 이 테슬라이어 리비안 쪽에도 이제 진출하다 보니까 좋은 모습 보이는 거고 이수화학, 하나기술 그리고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같은 폐배터리 쪽 그러면은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지금 목표치 다 왔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잘 안 밀려요. 이렇게 20에선 터치하고 올라와도 되는데 잘 안 밀린다. 얘가 23,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도 또 관심 갖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개별 종목은 뭐 네오이즈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게임 최초 게임스컴 어워드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뭐 신작 게임 피해 거짓으로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서 개별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롤플레잉 쪽으로 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건 계속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푸른저축은행이니 제주은행이니 이런 저축은행 관련주나 뭐 제주은행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뭐 SCI 평가정보 이런 쪽이 우리나라도 그러면 또 빅스텝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을 가지면서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요. 자, 식량 관련주 나쁘지 않습니다. 미래생명장 오늘 또 고점 다시 한번 넘어가려고 하다가 쉬었고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고 뭐 한일사료, 한탑, 신성홀딩스, 뭐 사조동화원, 뭐 아니면 뭐 팜스토리나 이런 바닥권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온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도 볼만합니다. 팜스토리나 아니면 마니커 같은 경우가 아직 바닥권에 있어요. 아직 출발하려다가 이제 밀린 건데 이런 종목들 아직까지 뭐 관심권에 그냥 두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수급 들어오는 날 보시고요. 한국 맥널티 이런 거 아직도 강하죠. 커피 관련 쪽 저는 최근에 7,000원 계속 저항받고 있는데 이 구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말씀을 드렸죠. 푸드나무 닭가슴살 쪽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슈 한번 만들어서 올라오고 쉬고 있는데 24,000원 돌파 기대감 있다. 저는 맥널티랑 푸드나무는 돌파 가능성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지난주에 조금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뭐 셀트리온 그룹주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 그룹주라던가 은근슬쩍 저가를 주고 있어요. 요거 회복되면은 7만원 구간 회복되면은 또 매수 구간이고 하반기에 기대감 높다라고 했습니다. 셀트리온 말고도
자, 빠르게 그냥 넘어갈게요. LNF라던가 이런 종목들, 주도주들 슬슬 이제 다시 한번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 왔다. 그동안 잘 버텼었는데 한 번 더 밀리면서 가격적인 메리트 준다? 좋은 거예요. 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8만원 위쪽에 유지해줄 줄 알았는데 한번 급락이 나왔죠. 미국에서 인플레 감축법에 뭐 현기차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이거 뭐 FDA 체결해 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도 WTO에 제소하거나 뭐 하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공장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좀 이겨낸다라고 하면 이중바닥성 움직임 만들고 8만원 회복하면은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럼 꼭 기아가 아니더라도 화신이나 SL 같은 이런 종목들 볼 수 있겠죠. 강한 종목들. 화신 다시 한번 9,500원 지지력 테스트하러 내려왔고, 자, SL 같은 경우는 오늘 개파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 올라와서 갭을 거의 다 메꿔놨죠.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LG이노텍 이런 아이폰 관련주들 이제 기대감 슬슬 모을 때 됐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이렇게 메리트를 준다, 32만원대를 준다, 이런 거를 차라리 겨울 동안 겨울을 겨냥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LG이노텍, BH 뭐 이런 종목들, BH입니다. BHI는 원전주죠. 자, 그리고 뭐 이로온 같은 경우도 결제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도 급등했다가 다시 61선까지 내려오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 뭐 파인테크닉스나 KH바텍, 뭐 세경하이테크, 뭐 UTI, KT, UTI는 안 밀렸죠. 뭐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 지금 만원 회복하고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밀릴 게 아니었는데 만원 회복하고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움직임 잘 보세요. 제로 노출로 밀렸다가 올라오는 게 제로 노출로 요 구간 앞쪽으로 당기면은, 앞쪽으로 조금 당겨서 이렇게 보면은 제로 노출로 밀렸다가 올라오는 모습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제로 노출로 이렇게 밀렸다가 뭔가 비슷하죠.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 비슷하죠. 그 다음에 하나에로스페이스는 뭐 개별 이슈까지 있어서 이렇게 날라오긴 했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온지 한번 보자고요. 파인테크닉스랑 폴더블 관련주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박셀바이오나 이런 개별주들도 최근에 이슈를 만들면서 올라왔는데 연일 하락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 뭐예요? 개파락 나왔던 부분 갭 메꾸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죠. 이런 종목도 이제 슬슬 관심 가져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천천히 관심 가져보시면서 뭐 순환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 좋은 종목들, 주도주 종목들로 그냥 집중해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되고,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한 2650에서 한 2700 정도, 요 정도 갔을 때, 코스닥으로 치면 한 900포인트 부분까지 갔을 때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포트폴리오 한번 교체하는 이런 전략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썸네일에도 적어드렸는데 지금은 위기냐 기회냐 볼 때 지금은 저는 또다시 찾아온, 지난번에 투매 6월 23일날 투매 말씀드리고 올라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를 또 9월 달에 있는 기회를 잘 살리면, 8월 말에서 9월까지 있는 이 기회를 잘 살리면은 다시 한번 이 과도기적인 성격을 이겨내고 9월 하순에서 뭐 10월 정도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부터는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다시 한번 뭐 살찌게, 그리고 기분 좋게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도록 좀 많은 회복 구간 그리고 많은 수익 구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 중에서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저는 기회 쪽이라고 보는데 위기 쪽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럼 주식 다 팔고 조금 쉬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을 좀 믿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만기까지는 수급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반등 구간을 모색할 수 있다.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살짝 흔들더라도 반등 구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 추석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변동이 나오는 수급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